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브에코입니다. 오늘 이렇게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고 벚꽃이 만개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약 한 달 반가량 스트레스 제로 다이어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최종 결과를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스트레스 제로 다이어트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강조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6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6가지를 지켰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무리하지 않은 다이어트임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제가 몸소 실천해 봤던 다이어트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중간 결과를 공유해 왔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종 결과와 함께 제가 이 다이어트를 진행한 소감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복 운동하기, 두 번째 걷기, 많이 걷는 거죠, 생활 속에서. 세 번째 간헐적 단식하기, 네 번째 건강한 식단,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 여섯 번째 기도와 명상하기. 6가지 기준을 척도로 건강한 다이어트, 사실 다이어트라고 하기보다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런데 이 6가지 척도는 제가 그동안 어느 정도 꾸준히 진행해 왔던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 정도도 하지 않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시거나 또는 이 중에 몇 가지만을 철저하게 지키신다면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한 지 1년 반이 이미 넘었고 제 몸에 새로운 변화는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4kg에서 5kg 정도가 금방 훅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6가지 척도 중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갑자기 하신다면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결과부터 총 한 달 반 동안 얼마나 빠졌는지 먼저 공유해 드릴게요. 체중은 61.7kg에서 60.8kg으로 총 0.9kg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 반 동안 1kg 정도밖에 빠진 게 아니라서 정말 효과가 없는 방법이잖아. 그렇게 열심히 좋은 생활을 유지해서 그 정도밖에 안 빠질 거면 그냥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체중 자체보다는 제 몸의 컨디션과 그리고 제 몸의 그 숫자보다는 눈바디라고 하죠. 어떻게 제 체형이 변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세 인바디를 조금 공유해 드리자면, 근육이 24.2kg에서 25.4kg으로 총 1.2kg이 늘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한 달 반 동안 그래도 1.2kg의 근육이 늘어난다는 건 상당히 좋은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체지방 감소죠. 체지방이 제가 17.5kg에서 최종으로는 14.7kg으로 총 2.8kg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비 내장지방 레벨이 7에서 6으로 줄었고요. 제가 이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총 6주로 진행을 했고, 첫 2주차, 그 다음 2주차, 그리고 마지막 2주차를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그 이전 영상은 제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2주차는 모든 걸 다 이 6가지 척도를 참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다 지켰을 때 정말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마지막 2주에는 식단도 잘 지키고 수면도 잘 취하고 모든 척도를 잘 지켰는데, 그 직전 2주 대비 근육이 0.1kg이 늘고 체지방이 0.1kg 밖에 안 줄었어요. 물론 체중은 좀 줄었지만 수분이 빠져서. 그런데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세트 포인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세트 포인트가 있다 없다라는 논란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 느꼈을 때 58kg에서 60kg 정도, 절대적인 체중보다는 그 정도의 체지방, 제 생각에는 한 15kg 정도의 체지방에서 그 밑으로 내려갈 때 좀 어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8kg이 나갈 때는 그만큼 근육량이 줄어 있었고, 60kg이 나갈 때와 별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체지방 수준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려면 그 부분이 참 힘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조금 더 무리한 다이어트,
절식을 많이 했거나 좀 운동을 과하게 많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무리한 다이어트를 진행했을 때 가능했고, 저는 항상 이 수준에서 머물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제가 키가 167cm인데 저만의 그런 건강 체중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체지방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계단식에 와서 정체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저도 연예인들처럼 예쁘고 마른 몸을 갖고 싶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제가 그렇게 날씬한 몸으로 가기까지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건강한 생활에서 조금 더 큰 무리를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날씬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저는 건강하고 좋은 체력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요. 인바디도 정말 언제 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1달 반 기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하는 척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바디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재밌는 현상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인바디를 쟀는데도 오히려 근육량이 줄게 나오고 체지방량이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주말 동안 제가 운동을 안 하고 뭐 정제탄수화물 빵 같은 거를 많이 먹고 잔 다음에 인바디를 쟀을 때 근육량이 높게 나오고 체지방이 쑥 줄어들었던 현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탄수화물은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체지방은 오히려 줄어들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근육도 많아지고 체지방도 줄었으니까 좀 마음 놓고 이렇게 더 먹어야지, 이렇게 먹었더니 살이 빠졌네? 라고 생각하고 계속 빵을 드시게 된다면 다음 결과는 뭘까요? 글리코겐이 꽉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중이 안 줄거나 늘었는데 역으로 근육이 늘고 체지방이 정말 줄어서 건강하게 살이 빠진 상태일 수도 있는데, 체중만 보고는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체중이 같거나 또는 늘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여러분의 허리 둘레, 그러니까 바지를 입었을 때 느낌을 중요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평소에 입었던 청바지의 그 느낌과 러브핸들, 이제 이렇게 얼마나 살이 삐져나오는지 이런 느낌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살이 정말 빠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조금 더 장기로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을 때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놔서 이렇게 바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럴 때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든 적당히 해야 된다예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더 빼야지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했더니 오히려 근육이 너무 뻣뻣해지고 아파서 며칠간 운동을 못했던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뭐든 욕심을 부려서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밥빵, 면 이런 것만 쭉 먹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난 내일부터 완벽한 식단을 추구할 거야 하면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쭉 짜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이고 먹지 말아야지라고 집착을 하게 되면 더 먹고 싶고, 설사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식단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많이 그 음식에 집착을 해서 왕창 먹고 요요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수준에서 꾸준히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의 인생은 깁니다. 몇 달 잠깐 반짝 예쁘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30, 40대에서 50대 정도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아직까지도 실패하는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계신 분이나 10대, 20대들을 위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저도 10대, 20대 때는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고 이제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지만 살이 빠지는 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잠깐 반짝이는 시절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희생하지는 마세요. 뭐든 적당하게 무리하지 않고 라이프스타일을 천천히 변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운동을 가서 촬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운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딱히 뭐 어떤 운동이 좋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권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요. 제가 즐길 수 있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거든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걷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오늘도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렇게 물소리도 듣고 바람도 느끼고 햇빛도 이렇게 받으면서 힐링을 하거든요. 운동도 운동센터에서 최대한 제 몸을 활용해서 하는 운동, 인터벌 운동, 이렇게 유산소 운동도 하고 무산소 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여러분들께 어떤 운동이 효과적이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제로 다이어트를 종료를 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